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됐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 총리의 탄핵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주목됩니다. 3월 24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한 총리는 복귀 즉시 NSC를 소집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추진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기각 5명,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정정미, 그리고 각하 2명, 정형식, 조한상, 인용 1명, 정계선, 이렇게 기각 5대 각하 2, 인용 1, 이런 의견으로 기각이 최종 기각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위헌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 기각 의견을 제시한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김복형 재판관은 그동안 한간에 떠돌았던 추측대로 강성이었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역시 한간에 알려진 대로 가장 강성이었습니다. 강성 좌파였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판단 결과를 놓고 볼 때 김복형과 정계선 두 사람이 충돌해 왔다는 점은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번 탄핵소추는 부적합하다고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피고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한 것으로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할 경우 전체 각하로 기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자격으로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에 대한 임명까지 무효가 될 수 있는 등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은 8명 가운데 7명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용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헌재의 판결로 지금까지 선고된 9건 모두 기각되면서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9대0으로 결정됐습니다. 그야말로 완패인데 민주당은 오늘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의 자살 행위라는 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선에서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고 우원식이 본회의를 소집해 준다면 그야말로 미친 짓이 되는데 우원식이 탄핵 남발의 책임을 떠안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로 볼 때 정치권의 무리한 탄핵 소추에 제동을 걸어온 것이 분명하고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과할 생각은 꿈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연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만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12.3에 대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한 총리의 선고에서도 사뭇 다른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으로까지는 연결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법조계에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형식, 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이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서 각하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한 총리의 탄핵 소추 과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법률 위반이 부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가 지난해 12월 7일에 탄핵 소추안 의결이 무산되자 일주일 뒤인 14일에 다시 의안을 재상정해 표결한 뒤 통과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측에서 지난 1월 3일 탄핵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내란죄를 뺀 것 또한 국회의 재의결을 하지 않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로 석방하면서 지적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 문제 역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그래서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각하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오늘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문제에 있어서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경한 판단을 내놓은 김복형 재판관 역시 각하 내지 기각 의견일 것으로 확신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각하 내지 기각을 위한 세 사람은 안정적으로 확보됐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기각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김영도나 정정미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형배와 이미선조차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는 부분이 찝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우선 오늘 발언부터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오늘도 방탄복을 차려입고 광화문 천막 당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은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인 만큼 신속한 선고만이 대통령 탄핵안 선고죠. 신속한 대통령 탄핵안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물리적인 내전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나섰는데요. 혹시 내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서 불순분자들이 소행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또 과격 종북 단체인 전농이 내일 트랙터와 화물트럭 등 중장비 70여 대를 끌고 서울 시내로 진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재명이 언급한 물리적 내전이라는 말의 무게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제는 앞뒤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또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마치 지지자들에게 불복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했던 그 몸조심해라, 그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들이 압권입니다. 이재명은 우리 국민들은 형법과 식품위생법 조항 이런 것만 어겨도 다 처벌을 받고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본인은 온갖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죄를 받지 않으려고 온갖 궁리로 재판을 연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민들은 조그마한 범죄만 저질러도 처벌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어서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재판이나 지연시키지 말고 저런 말을 해야지. 그야말로 정말 후한무치한 그런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는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이 느닷없이 의원직 총사퇴를 제안했는데, 글쎄요, 여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야 좋지만 이재명이 엿먹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주는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현주 특유의 배신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재명이 조만간 법원에 강제 구인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와 남욱, 유동규 이런 사람들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인 출석에 불응한 이재명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자 6분 만에 재판을 종료시켜버렸습니다. 이재명을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다음 재판에도 이재명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재판 정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지난주와는 달리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법부를 아예 지금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26일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서히 지금 워밍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대놓고 감옥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선에는 무조건 참여할 것이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부겸 전 총리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해서 이재명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때라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철회를 거듭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제법 볼만한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